예전에도 잠깐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 플러렌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게 되게 좋은 물질이다 선전을 하면서 엔진오일 첨가제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좋은 물질인가, 엔진오일에 넣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 물질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나는 한 번 설명한 거 또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일단 플로렌은 어떻게 보면 나노 파우더 에디티브예요. 나노 파우더로 된 솔리드 형태의 첨가제를 말합니다. 자, 그 플로렌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나노 파우더 첨가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 만들 때 이 첨가제 종류 중에 사람들이 안 넣어본 게 없었겠죠? 당연하게 가루 물질도 넣었을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넣어서 과거부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체계화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나도 박사 과정 때 챕터 하나가 나노 파우더에 대한 그 윤활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좀 아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자, 나노 파우더 첨가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속 형태, 은을 넣었다든지 나노 골드를 넣었다든지 구리를 넣었다든지, 뭐 예전에는 납을 넣었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진 첨가제들 있고요. 또 하나는 옥사이드라 그래서 순수한 메탈은 공기 중에 놔두면 표면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되거든요. 이 산화된 물질들, 그래서 뭐 산화구리나 산화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 그걸 가지고 이제 첨가제 형태로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 계열. 탄소 계열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파이트를 먼저 쓰다가 나중에 뭐 그래핀이라는 물질, 노벨상을 받은 물질들이죠, 나와서 원 레이어, 탄소 레이어, 그걸로 이제 만들었고, 또 하나는 플로렌이라고 아까 탄소가 60개짜리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면 튜브 모양으로 하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폴리머 얘기하자. 폴리머, 우리가 뭐 PTFE 얘기라던 뭐 폴리바이닐 뭐 그런 머티리얼 얘기라던, 그게 백본들이 전부 중심이 다 탄소로 돼 있어요. 그런 물질도 다 그 탄소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혼합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파우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해버리고, 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윤활에 도움을 되게 하는 그런 에디티브로 사용되는 건데, 쉐입에 따라 또 나눕니다. 쉐입이 공 모양으로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표면에 들어갔을 때 딱 접촉면이 점으로 딱 하면 제로 디멘전, 라드 형태로 해서 얘가 딱 접촉하면 선으로 딱 되죠. 원 디멘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면 형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붙어갖고 미끌미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투 디멘전이라는 그걸로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역할이 따라서 볼 모양이나 이런 애들은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겠지. 그래서 볼 베어링 이펙트라 그래서 이런 베어링의 이펙트가 있고, 또 하나는 트라이보 필름이 순간적으로 딱 생기는데, 나노 사이즈니까 되게 작죠? 생기면서 트라이보 필름의 한 부분이 돼. 녹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껴있는 거야, 사사삭. 그래서 트라이보 필름 포메이션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움을 주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금속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푹 파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얘네가 끼어 들어가. 온도가 높고 하니까 디퓨전이 되면서 걔는 하나의 물질이 돼서 표면을 메꿔줘. 그래, 리페어란다 그래요. 또 하나는 아예 뭐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상형이긴 한데, 얘네들이 얇으니까 표면을 한 부분에 계속 쌓여서 디퓨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표면의 형태를 좀 바꿔줘.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쭉 나눕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물질들을 윤활유에서 넣어서 테스트하면 효과가 다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노 머티리얼, 나노 파우더 뭐 집어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면 그러면 쓰고도 남지 지금 계속. 그러나 단점이 있다. 내가 논문을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베이징 유니버시티에서 쓴 리뷰예요. 나노 루브리컨트 어디티브 리뷰,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플로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플로렌도 러시아에서 이걸 가지고 갖가지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플로렌을 가지고 그냥 플로렌을 써서 테스트하고 펑셔널라이즈 시켜갖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막 그 극성을 달아요. 플로렌을 조금 성질을 바꿔서 다양하게 해갖고 이 사람이 결론냈어요. 그래서 플로렌이 성질이 좋고 효과가 있다. 근데 이 사람도 단점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점, 나노 파우더는 효과를 내기 위한 일정량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생기지도 않아. 기별도 안 가. 그래서 이 플로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렌도 요거 연구한 사람도 자기도 테스트를 해서 처음에는 많은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줄여보면서 어디까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했어요. 15년 전이에요. 그때에 내가 이제 나노 파우더 PTF를 넣었을 때 0.1 웨이% 이상 넣어야 된다는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래핀이나 플로렌의 논문을 보니까 0.01 웨이%까지 떨어뜨렸더라고. 그래도 100ppm입니다. 100ppm. 꽤 많아. 그러면 이게 얼마큼 드는 거지? 할 때 그 정도만 넣어도 약간 색깔이
만약에 검은색 파우더였으면 약간 어두컴컴하게 변해요. 윤활유가.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넣은 거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양만큼 넣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죠. 플로렌 자체가 엄청 고가의 물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인가요? 거기서 뭐 찾아봐도 고급 플로렌은 1g에 50불인가 그래요. 그리고 후진 애들도 있어. 1kg에 10불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플로렌이 완벽한 플로렌이 아니고 물질 자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 이 사람도 뭐라고 써 있냐면 적급의 플로렌은 해를 끼친다고 써 있어요. 고급 아주 퓨어한 플로렌과 적급을 섞어서 테스트 해봤더니 효과가 완전 반감되더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첨가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 고가를 썼을까? 이런 의문점이 딱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탄소 나노 튜브도 이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평소 때는 괜찮지만 엄청난 극압, 가혹 조건의 극압이 걸리면 구조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깨지면은 펼쳐지죠. 뭐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찌그러져서 펼쳐지겠죠. 단단한 물질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물질이니까 그냥 이게 탁 펼쳐져 갖고 그냥 표면에 딱 붙어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게 펼쳐진 상태에서 트러블 필름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로 이렇게 벌어지든지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면 이게 긁히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점. 아무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한 단점이에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도 베이징 유니버시티 사람들 얘기하고 하는 건데 디스펄션이라고 해서 분산 문제입니다. 제가 나노 파우더를 연구하다가 1년 연구하고 논문은 그 챕터 썼지만 교수님이랑 이게 상품화를 못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산이 안 돼. 모든 나노 물질은 뭉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로모레이션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뭉쳐버려요. 4주 이상 정도를 되면은 나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의라 그래야 되나? 나는 근데 그렇게 내렸어요. 우리 교수님이랑 나랑은. 근데 물론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페이퍼에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분산을 다 해서 얼만큼 오래 가는지를 테스트를 다 했어. 분산의 방법도 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산 방법, 화학적인 분산 방법, 그 다음에 셀프 분산이라고 있어요. 물리적은 울트라소닉으로 막 하고, 화학적인 거는 화학적인 약품으로 코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셀프는 얘네들을 막 에너지를 막 줘. 아까 울트라소닉처럼 막 에너지 주면 자기네가 막 흥분을 해갖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게 이제 셀프인데, 그래핀과 플로렌에 대해서 띄우는 거는 3주가 최장인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는 그건 분명히 언젠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뭐 화학적인 분산, 방사선 처리하는 방법, 또한 나노 사이즈를 아예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노 사이즈가 10나노 이하로 밑으로 내려가야지 겨우 분산이 조금 잘 되나 이런 상황인데, 많은 데서 거기 10나노 이하까지의 나노 물질 만들려면 사실 돈이 비싸겠죠. 그러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아무튼 플로렌이 진짜 좋은 물질이긴 해요. 노벨상을 받은 물질 맞아요. 적정량 집어넣으면 효과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효과 낼 수 있을 정도의 비싼 거를 넣었을까? 분산 처리 잘 했을까? 이런 의문점? 이런 게 좀 있네요.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됐다면 나도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보고 있으면은 같이 한번 연구 개발을 같이 하시죠.